네, 최근 일본 정부랑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결정을 해서 농공 사상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. 긴급 회담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대로 괜찮은가? 긴급 회담 시작합니다. 이게 그 문제의 시작이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발표하면서 그 오염수 방류 결정에 최종적으로 동의했고 이것이 거의 국제적인 일종의 동의 추세로 일본이 인식하여서 방류를 완전히 결정했다 이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게 처리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그것에 관한 그 과학적인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처리수라는 표현은 일본 정부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. 이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마치 정수기 필터 거르듯이 알프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. 그 시스템으로 처리를 한 물이다. 그래서 일본 정부만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, 뭐 미국은 그동안 2011년 이후에 일본 정부가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원전 인근 주민들의 뭐 건강의 위험이라든지 뭐 문제가 생긴 것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보고 방류를 승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묵인을 승인이죠, 사실. 했죠. 아, 승인이죠, 승인. 승인을 했어요. 승인을 했는데 태평양 인접국은 이제 난리가 났죠.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, 대만, 그다음에 뭐 저 멀리 남태평양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미국을 빼고는 사실 다 반대 입장을 내보내고 있어요. 그러면 정말로 이게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? 최근에 4월 초에 사이언스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알프스 시스템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다. 지금 그 처리수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처리수가 900탱크 정도가 쌓여 있는데 그 중 70%에서는 삼중수소 외에 다른 그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뿜어내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라고 기사가 났고 이것은 뭐 그 환경단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도 과거에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뭐지? 거기서, 예. 제가 그 번역된 한글말은 잘 모르겠는데, 원자력 IAE, 안전기구. 원자력 안전기구, 원자력 안전기구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나서 그 70%의 탱크가 여전히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선 핵종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냈어요.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내용이죠. 공식적인 내용이고 4월 초에 있었던 사이언스지의 기사에도 실렸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알프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62종의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골라낼 수 있다, 제거할 수 있다 주장을 하는데 과연 정말로 이게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62가지의 위험한 방사성 동위 원소를 다 제거할 수 있느냐? 여기에는 좀 의문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태평양의 인접 국가들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로 삼중수소를 빼고 제거가 됐느냐? 이게 이제 의문인 거죠. 아니, 그러면은 그 지금 처음에 이제 그 도쿄 전력에서 우리가 내보내는 오염수 아니면 자기들 표현대로 처리수에는 삼중수소만 있다. 음흠. 다른 이제 방사성 원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사이언스 기사나 이런 게 나오니까는 이제 뒤늦게 뭐 사실은 삼중수소 말고 다른 것도 있다.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네요, 그러면? 바꿨다고 봐야겠죠. 예, 아, 나왔으니까. 예, 예, 처음에는 삼중수소만 있다 했는데 그 삼중수소는 아시다시피 물 분자 안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대요. 네, 그러니까 아무리 걸러내도 물 자체를 걸러낼 수는 없으니까 음, 그래서 알프스 시스템으로 걸러도 결국에는 삼중수소는 끝까지 남는다. 뭐 그런 음. 얘기였는데 뭐 다들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이제 삼중수소가 아닌 다른 방사선 원소들에 대해서 뭐 있으면은 얼마나 있으며 음흠. 이게 이제 그 농도나 이런 게 처리를 걔네들이 도쿄전력이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 뭐 처리가 음. 되면 또 얼마가 될 것이며
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수준이 결정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뭐 바다로 내보내고 하면은 그게 생태계에 뭐 어떤 동물 이런 그 파괴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애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. 네, 근데 삼중 수소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그리고 위험하지는 않은 편이에요. 물론 그 삼중 수소도 방사성 동위 원소기 때문에 내부 피폭이 되면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세슘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에 비하면 내뿜는 에너지 양도 적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태평양으로 방류가 돼서 희석이 되면 태평양은 엄청 넓은 바다니까 거기에 희석이 되면 뭐 도쿄전력의 주장대로 아니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방사능의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을 해서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자연적으로 바다에서 보통 연간 2.1 밀리시버트 정도가 노출이 된다 그래요. 그래서 자기네들이 방류하는 그 희석된 처리수의 그 방사 선량은 대략 0.052에서 0.62 밀리시버트 안으로 희석을 해가지고 내보낸다. 그래서 자연적으로 2.1 밀리시버트 노출되는 방사 선량보다는 낮기 때문에 뭐 환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삼중 수소만을 이제 100% 삼중 수소만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의 어떤 계산된 값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핵종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알려진 바가 없고 좀 그렇죠. 예. 그리고 일본 정부랑 도쿄 전력이 그 안에 어떤 핵종들이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. 데이터에는 그냥 다른 핵종이 존재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 안에 그 세슘이 얼마가 있고 뭐 스트론튬이 얼마가 있고 루테늄이 얼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분율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전체를 구성하는 그 분율까지는 공개를 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시버트가 그 몸이 받을 때 피폭 선량이죠, 이게 시버트가. 그쵸, 그쵸, 그쵸. 이게 약간 그 환경 쪽에서는 베크렐 단위를 많이 쓰고 생물 쪽이나 화학 쪽에서는 시버트 단위를 많이 쓰는데 베크렐은 진짜 그 절대적인 방사능을 말하는 거고 시버트는 시간 단위로 이제 얼마만큼 내가 그 방사 선량을 만든가 이 개념이잖아요.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네,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. 예. 근데 이게 내부 피폭에는 시버트로 측정이 안 될 텐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시버트 이거 베크렐이랑 같이 봐야 되는 1m인가 거지. 1m인가 떨어져서 그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음, 일정 거리를 두고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두드려 맞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단위 정의가. 음, 그래서 딱히 여러모로 신뢰할 수는 없네요. 그치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. 그러니까 뭐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. 근데 이게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면서는 인접국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.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과 좀 이렇게 뿜빠이 해가지고 그냥 구할 필요가 바로 없죠, 사실. 그냥 결정한 거예요.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항의하니까 뭐 니놈들이랑은 대화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했잖아요. 안전하다고만 말을 하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삼중수소 또 논의가 웃긴 게 삼중수소에만 치우쳐 있단 말이지. 삼중수소만 지금 계속 이렇게 막 위험하지 않다 해. 근데 그 제일 안에 만만하죠. 다른 삼중수는 심지어 핵종도 우리가 있어. 먹는 거니까. 어, 다른 우리 페트, 핵종은 얘기를 페트 안 촬영 해. 이런 거 할 때 삼중수 먹으니까 이제 지네 생각에는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뭐 그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의. 계속 뭐 삼중수소 이제 환경 단체가 삼중수소를 약발이 안 들으니까 뭐 스트론튬, 세슘 다른 그 고위험의 핵종들을 갖고 온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과거에 체르노빌이나 아니면 뭐 태평양에서 핵실험 되게 많이 했잖아요. 그때 노출된 것들이 뭐 일부는 뭐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해양생물학자분들은 이게 다 지금 바다에 쌓여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.
우리가 그거를 이제 태평양이 넓으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. 그 안에 들어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뭐 죽고 사는지를.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서. 그래서 뭐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막 드러나 있고 뭐 추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, 그런 위험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안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위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아주 정말 안전하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다.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